이강덕 포항시장이 6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포항의 핵심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추진 사업으로는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철강산업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철강 및 2차전지 산업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포항국제불빛축제, 칠포 재즈댄스 페스티벌 등 문화행사와 축제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간부회의를, 국장급 간부회의를 하면서 여태까지 해오던 모든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또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느 방향인지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조정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 내년도 당장 예산을 신규 예산 반영하는 거, 이런 부분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을 주문을 했는데, 상당 기간 제가 직접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영일만 대교라든지, 또 포스텍 의대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당면에 있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특히 주말을 기해 가지고 토요일날 대미 철강 관세가 25%에서 55%로 올린다고 트럼프가 발표를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 저쪽에 2차전지 산업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산업도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두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좀 지원하고, 이렇게 외부 여건이 너무 나빠지는 것에 대한 그 대책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우리가 좀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다른 주력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수소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컴퓨팅 센터,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도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체크해서 그쪽에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오던 중요한 정책은 새 정부의 뜻과 방향에 잘 맞아야 그게 순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제가 지금 그동안에 선거 때문에 많이 못했거든요. 각종 기공식, 중공식 이런 것들도 많이 못했는데, 지역의 바닥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종 그 축제 행사를 가능한 한 크게 활발하게 좀 우리가 추진하자고 지금 아침에 또 논의도 하고 이랬는데, 뭐 당장 다음 주에 있는 불빛 축제, 또 재즈 축제, 뭐 그 다음에 또 각종 농식품 관련된 뭐 전시회, 이때 이런 게 굉장히 예정된 게 많거든요. 중공식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계기로 우리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추경을 한 30조 내지 35조 한다 그러거든요. 그 돈이 지역이 많이 풀리면은 지역 경제가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중앙정부하고 또 중앙정부에 그것을 받아서 풀 수 있는 지방정부밖에 없어요. 민간에도 지금 많지가 않고 개인은 좀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부에서 돈을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풀 때 우리가 성수효과가 잘 나도록 잘 집행을 하고 그런 게 안 필요하겠나, 그렇게 봅니다. 현재 이제 포항시에서 영입만 되고 예서시로 들어갔는데 예서시하고 시장이 지금까지 쭉 이래 집중적으로 있는 핵심 산업이 2차 전지하고 뭐 철강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정부 기조가 바뀌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비 확보하고 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갖고 대처하실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도 지역 공약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기존 그 우리 중앙정부 상대로 인식시켜오고 주장해오던 것을 새로운 정부의 그 주요 장차관들 또 예산 당국자들 뭐 이런 사람에 대한 것에도 계속 찾아가고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저쪽에 지난번에 제가 시청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연설할 때 제가 대충 그 후문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관련된 사업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많이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그 여망사항을 수건 사업인 거를 여기 당장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저들이 좀 발품을 좀 더 많이 팔아야죠. 많이 팔아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난 정부의 예산을 3, 4천억 넣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조금 예산 사정에 따라서 땡기든지 늦추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도 그걸 뭐 그냥 뭐 없앤다든지 이렇게는 하기 어려워.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다른 사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1심하고 2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정반대로 나게 됐던 그런 그 이유, 증거 판단해야 되는 증거 자료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또 법리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저들이 좀 보강을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시에 의회하고 지금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지금 좀 이렇게 재개정을 하는 걸 지금 저걸 할 수가 있는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면은 과거에 대법관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대법 연구관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또 법원에 그에 상당하는 뭐 고법부장이라든지 그 이상 했던 직급 이상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변호사는 전부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 임의적으로 지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지금 돈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 필요하면 그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을 빨리 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좀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법에서 인용되는 게 고법 판단을 뒤엎는 걸 인용되는 게 뭐 한 5% 내외라 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만큼 더 자료 찾거나 논리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선거 전에 민주당 의원 어느 분을 중심으로 지역에 와서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걸쳐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 고법 판단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큰 피해에 비해 가지고 좀 너무 상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또 이렇게 좀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뭐 법원이든 정부든 정치권이든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